31번하고 이제 32번, 33번 왜 이렇게 다 틀린 건가? 많은 게 됐는데 일단 한번 보고 작품이 이제 이강백의 봄날이라는 작품이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시나리오 또는 희곡 이렇게 되는 희곡 같은데 일단 뭐 거꾸로 33번부터 보면은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희곡 문제, 시나리오 문제의 특징은 이제 방송이나 연극 무대에서 글이 어떻게 그 화면 혹은 이제 무대에 구현이 되나 실현이 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특징이 무대에 올리거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대에 올리나 혹은 이제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나 뭐 카메라는 어떻게 잡고 대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게 됩니다. 여기 윗글로 봐 무대는 왼편의 그림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A에서는 9, 10장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B에서의 내용은 A 혹은 C와 밀접한 관련을 성을 지닙니다. 일단 보고 1번이라고 해서 틀린 건가? 네. 자, A에 등장하는 인물과 B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어. 2. B에서의 차남의 발언은 C의 관객을 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무대 전면에서 B에서의 내용은 A 혹은 C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2번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A에서 진행된 구장의 사건에 대한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무대의 어떤 원 스토리, 오리지널 스토리, 아니면 중심되는 스토리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뭔가 뒷배경을 설명하거나 관객에게 말을 해줄 때는 B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겠죠.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은 C에 있는 관계 공감을 유도하여 A에서 진행된 사건에 전개 영향을 미친다. 5번 B에서 제시된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차남의 태도가 A에서와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봐서는 4번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자 편지의 내용 C에 있는 관계 공감을 유도하여 여기까지 맞을 수 있거든. 근데 잘라갈 때 A에서 진행된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는 아니죠. B의 역할은 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어떤 뒷배경 혹은 이제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객석의 반응이 A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다만 A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B를 통해서 C로 전달되고 C의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A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지만 정작 A에 있는 그 등장인물 길이는 모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겠죠. 실제 답이 4번이 맞나요? 네. 답은 답지가 답지가 왜 이렇게 설명해놓고 틀리면은 완전 그런 건데. 답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설명을 해야겠어. 32번 3점짜리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만 보고도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이 작품에 나타난 부자 간의 갈등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수많은 서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세대 교체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 아버지 세대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지만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도전해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우스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신을 크로노스였나요, 우라노스였나요, 이렇게 제거하고 오히려 크로노스인지 우라노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들 이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삼킵니다.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부자 간의 갈등을 이렇게 전쟁처럼 죽고 죽이는 그런 권력 관계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디아블로 3였나요? 그 게임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모르네. 아서스라는 주인공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디아를 안 해봐가지고 아서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왕한테 합니다. 왕이나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칼을 꺼내더니 이제 아버지를 찌르는 거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아들아? 아들이 얘기하죠. Succeeding you father. 예,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예,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아블로나 뭐 스타크래프트나 여러 가지 뭐 신화적인 그런 모티브들을 따와서 만든 것들이 많고요. 저그 종족 부족 브루드들의 이름이 뭐 북유럽 신화에서 많이 따왔어요. 뭐 설트루, 뭐 조르문겐드, 다거스 뭐 이런 애들. 자스 뭐 그렇고 자스는 아니구나. 다거스도 아니고 왜 이러죠? 티아맛, 오케이 티아맛 뭐 이런 애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애들이고요. 뭐 발키리 뭐 이렇죠. 그건 테란인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그만하고 이런 걸로 해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고 또 오이디푸스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서사가 많이 나옵니다. 약간 좀 패륜의 그런 신화가 많은데 아무튼 이거 자 아들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힘을 증명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이러한 세대 교체 과정에 순환되는 계절의 흐름과 닮았음을 암시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오케이. 근데 항상 이제 뭐 아들 세대가 옳은 건 아니죠. 아버지 세대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 세대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충직한 그 아들 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갑자기 뭐 택배가 올 것 같은데 설렁탕을 코로 먹으라고. 아무튼 일반 재산을 독점하고 자식들에게 반일을 시키는 아버지는 차남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보기의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고 젊어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까이 아버지와 자식들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버지의 자식들에게 좋은 식물 나눠줘서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라는 찬양의 대사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유발된 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후회를 드러낸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4번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1년의 갈등 과정 이후 자신이 지녔던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를 표상한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에서 세대교체 과정의 속성을 계속 이에 순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5번이라고 해도 틀린 거죠, 근데 아닌가요? 네. 5번이 다 틀렸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3번 같아. 일단 보고 이 대사를 이 차남이 어떤 어조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후회인지 아니면은 조롱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줘야 되고. 잠시만요. 윗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은 거꾸로 문제를 읽었는데 이제 지문 바로 밑에 있는 이 문제가 문제를 좀 잘 기억할 내용 파악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을 좀 바로 읽고 파악하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흔들거리지.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차남은 장남의 아버지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삼남은 백운서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 말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장남과 막내는 동료와 함께 쇠약해져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일단 보고 내용 파악 문제인데 틀리면 안 됩니다. 왜 틀렸지? 본문이 눈에 안 들어왔나? 백운사 스님들이 안 보여가지고 백운사 스님들이 안 보였어? 여기 있는데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잘 됐지? 그러네 하니 자 3남 백운사 스님들이 언급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아버지에게 권했다. 아버지 앞에서 대정 이건 마실 거고 얘도 이건 바르실 겁니다.
뭐 이렇게 있네.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닌 거고 1번 31번에 3번. 나쁜 줄거리. 어느 봄날의 산기슭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에 순종하는 동생들을 보살피는 장남. 아버지의 강요로 밭일에 얽매인 차남부터 육남까지 아들들. 막내가 살고 있다.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등장인물이 엄청 많은 건데. 장남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는 이에 동의한다. 한편 차남부터 육남까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다. 이것만 보고 내용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고. 장남,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봐.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뭔데? 갑자기 발뺌을 하고 있죠. 땅을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제 등에 엎여서 하셨던 약속을요. 자, 삼남이 이제 뭐 마실 거랑 바르실 거, 뭐 약이랑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먹을 거랑. 아이고, 아버지 땅을 나눠주신다고 다짐하세요 라고 장남이 얘기를 합니다. 뭔 일이 있었죠.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듯이 장남한테는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아버지 대접을 들어서 장남을 밀쳐내며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지 않아. 젊어진다? 뭔가 젊음의 약을 결국 그거죠. 내가 갖겠다. 나는 나눠주지 않겠다. 근데 그래 좀 살만하니까 마음이 바뀌는데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등이 엎여서 뭔가 좀 몸이 약해지고 아팠을 때는 그래 뭐 살아봤자 뭐하냐 뭐 이렇게 해서 땅 필요 없다 이런 자식들한테 나눠줘야지 했는데 기력을 차리니까 이런 거 같네요. 말이 바뀌고 자식들이 저걸 봐 이런 저렇게 믿을 수 없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접에 든 것을 마신다. 다음은 송진을 얼굴에 바르세요. 그건 뭔가 젊어지는 어떤 비결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남을 다시 밀쳐내면 비키라니까. 송진 대접에 두 손을 담가서 얼굴에 바른다. 이러면 굉장히 피부가 땡길 텐데. 정말 주름 펴는 어떤 효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바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된다더냐. 제가 얼마 전에 주름 펴는 약을 샀어요. 주스라고. 아니 주스라고. 지금 약간 자체적으로. 근데 아까도 뭐 브랜드 이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수업하면. 하여튼 간접 광고긴 한데 제가 특별히 이거를 이제 X라고 한 거는 이게 약간 좀 다단계 상품이라서 그렇거든요. 예. 다단계 상품이라서 그런 거고 좀 굳이 얘기를 안 했지만 뭐 효과는 좋습니다. 뭐 주름이 펴지긴 하는데 뭐 웃거나 그러면 다시 좀 주름이 더 선명하게 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웃으면 안 돼요. 자, 골고루 잘 발라졌느냐? 눈가에 주름살이 잔뜩 있네요. 눈을 감고 많이 바르세요. 눈이 안 떠질 것 같은데 이러면. 송진 뭐 만져본 적 있습니까? 어때? 끈적끈적하고 안 떨어지고. 이제 허물을 벗었으면 좋겠다. 박피를 하려나? 얼굴을 뜯어내려 그러나? 조금은 송진이 식어야 벗겨내죠. 이거 굉장히 또 뜨겁게 끓이면은 손을 이제 팔랑팔랑하면서 빨리 식어라 빨리 식어. 보면 이제 아버지 대사에 뭐 느낌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난 밀쳐내면서 비키라니까 뭐 이러고 물음표도 많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뭔데? 자, 매물 빙빙빙 돌다가 넘어집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자, 빙빙 도니까 어지러워. 코끼리 코 10바퀴만 해도 어지러운데. 자, 식어서 굳었는지 눈을 떠보세요. 역시 눈이 안 떠지지 않습니다. 자, 아마 눈을 왠지 이러고 이제 뭐 재산 장군 이런 걸 털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아버지 눈이 안 떠지나 곡괭이를 들고 와서 아버지 방 및 항아리들을 파내라. 역시 그 준비했던 계략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준비해뒀던 이게 중요해요. 준비해뒀던 곡괭이를 들고 아버지 방으로 몰려가 파묻힌 항아리를 파낸다. 자,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이 안 보여 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모티프가 감사합니다.
사과찬데 사과다 드셔도 되겠나요? 감사합니다. 네. 나도 우유를 먹어야지 좀 이따가. 일단 빵 먹으면서. 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축복을 하려는데 장자의 축복. 큰아들한테는 이제 재산의 다른 자식들보다 재산을 2배로 물려주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약속 언약들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작은 아들이 엄마랑 짜고 사실 이제 그 집에 큰아들이 좀 약간 좀 망나니 기질이 있어서 얘한테 좀 이렇게 장자의 어떤 권한을 주면은 앞으로 지금 집안이 날아갈 분위기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계략을 꾸며서 큰 아들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어떤 권한과 그런 축복을 타내는 그런 또 스토리가 있죠. 네, 이삭과 야곱 얘기였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이 작품은 굉장히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돈을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돈이다, 내 돈 내놔. 야, 끝까지 내 돈이라 하죠. 나눠줄 돈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자식들이 돈자를 들고 문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자, 형님에게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서 이런 일 안 당할 텐데 우리는 이 돈 갖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어. 자, 아까 여기 3번 있죠. 32번에 3번 문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차남에 대한 세대 교체 과정에서 유발된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일까요? 이게 보니까 내용이 글쎄요. 일단 보고 아버지가 계속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습니다. 내 돈 내놔라. 내 눈이 안 보여. 라임이 좋고 아버지 눈은 덤으로 씻어드려. 그럼 송진이 넣어서 눈을 뜰 수 있으니까 형님 잘 있어. 자, 장남의 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막내 너도 운전 시간 잘했어. 아참 아버지 방에 들어와 버려. 너 좋아하는 그 계지에 무서워 떨고 있더라. 자식들이 편지를 읽는다. 아버님 전상서.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무대 전면이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버님 옥체 그만하시고 어머니 같던 큰형님 언제나 보면 같은 막내 동생도 잘 있는지요. 세월이 흐른 거죠. 이젠 고향에서 보는 그 봄날이 아스라니 멀게만 느껴집니다. 봄날에 저희 자식들 왜 그렇게 조급했었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인색하셨는지 꼭 꿈을 꾸곤 한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꽃피는 봄이 오면 자식들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주련이 안녕히 계십시오. 3, 4, 5, 6남 이하 동문.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면 누구나 그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하죠.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할 뻔 한번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래요. 네. 이거 딱 그거잖아요. 뒤통수 실컷 때려놓고 이마 문질러주는 거. 그런 느낌. 병 주고 약 주고. 근데 병만 주고 약은 준비해놓고 안 줬어요. 자, 10장. 봄이 다 지나간 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여름날의 대낮. 쇠약한 모습의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물끄러미 먼 곳을 바라보며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손부채질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시그라고 송진이. 바닥 우물에서는 동료가 빨래를 하고 있다. 뒤뜰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흐드러지게 들려온다. 동료가 빨래를 하고 있고 빨래를 널고 있고 소매를 걷어준 두 팔목이 시리도록 기다. 이런 표현을 쓰네. 시리도록 기다. 아마 그 요약된 부분이 아니라 요약된 부분이 아니라 애초에 시나리오에 있는 부분이군요. 희곡에 있는 부분. 아버지 옷이 덥구나. 부채질해도 더운 바람만 나고. 얘가 너의 큰아주버니 어디 갔냐. 동료가 이제 그 막내랑 결혼을 한 것 같네요. 큰아주버님이 이제 장남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감자를 이제 캡니다. 내 남편 어디 갔냐. 살구 따라갔어요. 살구 따라 제가 신것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요. 자, 신것을 먹고 싶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밑에 나왔네요. 애를 부끄러울 거 없다. 애를 가진 작품의 신것
그것이 입에 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 또 다음 자식을 볼 때 이제 자꾸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 아들 낳고 뭐 손자 손녀 보고 잘 살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욕심을 냈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담아있죠. 여기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은 장남은 이제 아버지 약속을 상기시켰다. 아버님 그 약속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했던 거고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 편을 들었던 이유로 그에 대한 원망을 표출했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좀 못 본 것 같은데 답이 2번인 것 같고 3번 아까 얘기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 말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있죠. 예.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다급한 상황에서 엄마를 찾습니다. 예.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여가 바로 나오고. 예. 자, 자식들 저것 봐 저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라고 돼 있죠. 제 손이 특별 출연했고요. 자, 5번 자식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장남과 막내는 동료와 함께 생각해준 아버지 곁을 지켰다. 맞는 내용이고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32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서사를 가지고 이거 원래 대학생 때 하는 건데 여기서도 하네. 잠깐 조정을 하고 자, 다시 볼 때 문제 보고 자, 그럼 학생이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3번이니까 5번에서 틀렸다 그랬죠. 5번이요? 5번에서 틀렸다 그랬나? 5번에 써서 틀린 것 같은데. 그럼 답지를 한번 찾아봐요. 답지가 없어서. 그래. 어쨌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는데 1번 아니고 2번도 아니고 2년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 최대위치 갈등, 이번에 아버지와의 갈등에 대한 후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의 속성을 깨닫고 이에 순응하게 되는 아버지의 자각? 이거에 아닌 것 같습니다. 5번이 맞는 것 같은데 4번 제가 더 틀린 것 같거든. 이렇게 살고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는 이제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의 속성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물러나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였구나. 갈등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였구나. 권력을 아예 줄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인 거죠. 답이 5번이 되는 거 같고요. 틀릴 수도 있고 사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이제 33번 자, 한번 이제 학생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해야 되나? 자, 1번 A에 등장하는 인물과 B에 등장하는 인물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배경에 위치하고 있다. 맞죠? 무대 전면에서. 그래서 차남의 발언은 C의 관객들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고향집을 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마음속 생각을 한 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당연히 C의 객석들에게 하는 거고. 편지의 내용은 구장 사건에 대한 차남의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겠죠. B에서 제시한 편지 내용은 C에는 관계 공간을 유도하여 A에는 사건 전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니었던 거고. B에 제시는 편지의 내용으로 아버지는 차남의 태도가 A에서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흘러서 달라졌던 거고. 뭐 이거는 지문 볼 필요도 없이 사실 본문을 볼 필요도 없이 답이 4번인 게 그냥 나옵니다.
시 관객들이 이렇게 뭐 요즘엔 관객 참여형 공연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관객의 반응이 A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시곡 대본이 다 있기 때문에 배우들도 많고 그걸 반영하려면 이게 시리즈로 나오든지 스토리로 나오든지 해야 된다. 요즘에 네이버 웹툰 중에 그 참여형 웹툰이 하나 있는데 네이버라고 이제 얘기해버렸는데 상관없어요. 첩보의 별이라는 웹툰이 이제 신작으로 연재 중인데 거기서는 만화를 작가가 그려놓고 댓글로 이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댓글을 올립니다. 그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가가 이제 하는데 보통 베스트 댓글 이런 걸 안 고르더라고요. 작가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1화가 나왔을 때 첫 화가 나왔을 때 베스트 댓글 그거였어요. 자연스럽게 연재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했는데 아무튼 그렇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